오늘은 좀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설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데이터를 수령한 경우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분석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연구 문제를 세워서 가설을 검증하는데, 이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겠죠. 이런 식의 이제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내가 궁금한 게 뭐가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궁금하게 된 요거를 이제 가설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을지를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지를 계획을 세우고 또 자료를 실제로 수집하고, 이런 과정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하게 되는 것이 분석입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수령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우리가 빈도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 frequency analysis, 이거는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지하는 정당, 여기는 뭐 1번이 민주당, 2번이 지금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3번은 뭐가 있죠? 정의당. 4번. 이렇게 3번까지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3번까지 있는 경우에 그 지지하는 정당이라는 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지하는 정당. 이런 변인에 있어서 그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냐면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4번 사람 쭉 해서 100번까지 있다고 했을 때 1번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 2번 사람은 국민의힘 지지자, 3번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 4번 사람은 정의당 지지자, 이런 식으로 해서 100번 사람은 응답을 안 했어.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이 지지정당이라는 변인을 가지고 빈도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빈도 분석이라는 게 이제 말은 뭐 빈도라는 말도 들어가고 분석이라는 말도 들어가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말 그대로 그냥 1번이 몇 개 있는지, 1번이 몇 개, 2번이 몇 개, 3번이 몇 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냥 어렵지 않죠?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뭘 나타내냐면은 요 100명의 사람들이 뭐 민주당 지지자는 몇 명이었고, 뭐 예를 들어 40명이라고 해볼게요. 40명. 뭐 국민의힘 지지자는 뭐 30명. 정의당 지지자는 15명. 이렇게 하고 무응답이 있겠죠. 무응답이 15명 이렇게 있겠죠. 요거를 분석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빈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칸에 몇 명의 빈도가 있는지, 여기에 이제 빈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빈도가 몇 명이 들어가게 되는지를 보는 게 바로 이 빈도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빈도 분석에서는 여기에 이제 빈도 분석의 특징은 이 카테고리컬 데이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범주형 변인이죠. 범주형 변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카테고리라는 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 민주당, 2번 뭐 국민의힘, 3번 정의당, 이렇게 질적 변수로 구분된 경우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한다. 우리 반으로 치면 뭐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반으로 치면은 전공을 볼 수 있겠죠. 전공.
그래서 1번 간호학과, 2번 유교과, 3번 기계과,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쳤을 때 1번이 몇 명, 2번이 몇 명, 3번이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거를 우리가 빈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많이 보던 형식의 표죠. 근데 이제 여기에 빈도가 나오고 이 옆에 비율이라는 것이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 반에 전공 너무 많으니까 성비를 해볼게요. 성비. 그러면 남성이 저희 수업이 한 60명 정도 듣는데 남성이 한 20명, 여성이 40명 이렇게 듣는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비율을 보시면은 남성은 33.3%, 여성은 66.6%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남녀 이렇게 아까 처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받으면 빈도 분석을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이 빈도 분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빈도 분석의 이유. 이유는 첫 번째로는 데이터의 대략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무응답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무응답자나 아니면 이제 이상한 값, 특이값. 가령 이런 경우가 있겠죠. 키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키 몇 센치인지 쓰세요. 이렇게 했는데 8.4 이렇게 썼어. 그럼 이게 8.4 피트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어서 이렇게 8.4라고 입력한 경우에 우리나라는 이제 센티미터 쓰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에 한 140부터 한 200, 한 30 정도? 요 사이에 넣으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우리 반 학생이라고 했을 때. 근데 키가 8.4야.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이런 특이값을 보거나 아니면 무응답자를 보거나 할 때 빈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좀 가서 남녀 비율을 본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20명, 여학생이 25명, 총 50명이라고 해봅시다. 이 설문에 응답을 안 한 학생이 5명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이제 빈도가 나오고 옆에 비율이 나온다고 했었죠. 비율이 나오면은 총 50명 중에 남자가 40%, 여자가 45%, 맞나? 50%죠. 여자가 50%, 무응답이 1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전체 비율이 50이니까 50분의 20 하면은 100분의 40이니까 40%, 50분의 25 하니까 50%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옆에 또 비율 말고 유효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효 비율. 유효 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무응답자를 제거하고 나머지 요 45명 중에 퍼센트를 나타내는 건데요. 즉 어떻게 계산하냐면 45분의 20 곱하기 100 그다음에 45분의 25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즉 무응답자를 빼고 응답한 사람 중에 남성의 비율, 응답한 사람 중에 여성의 비율을 보여주는 것이 이 유효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표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게 있습니다. 카톡을 끌게요. 우리가 이제 뉴스나 아니면 여러 책들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요런 표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위에 나이 이렇게 나와서 20대, 30대, 40, 50, 60, 70 이상 이렇게 쓰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 정당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 지지 정당. 그래서 첫 번째가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정의당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아까 이제 빈도 분석의 조금 상위 버전이죠. 상위 버전. 각각 20대에서 민주당 지지한 사람이 몇 명인지, 2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한 사람 몇 명인지, 정의당 지지한 사람 몇 명인지 이렇게 쓸 수 있고 30대에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표를 많이 보셨죠, 여러분. 뉴스나 이런 거에 보면은 그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제 요거를 언제 이제 요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뭐예요? 하나의 빈도 분석이죠. 요렇게만 띄어서 보면은 요거 이제 빈도 분석이죠. 요렇게만 봐도 뭐죠? 여기도 빈도 분석이죠. 그럼 빈도 분석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두 개의 빈도가 이렇게 가로, 세로로 교차해 있다. 가로, 세로로 교차해 있다고 해서 이 교차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크로스 탭 혹은 또는 크로스 태뷸레이션 어널러시스라고 하고요. 각각의 칸에 들어간 값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흡연 여부. 우리 반이 뭐 60명인데 흡연하는 사람이 한 20명이고 흡연 안 하는 사람이 40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 학생이 남녀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남자가 20명, 여자가 40명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흡연은 남자가 5명. 너무 적죠? 뭐 남성이 15명, 여성이 5명. 말이 안 되네. 여성이 5명, 그 다음에 여성이 35명. 이렇게 이제 표를 볼 수도 있겠죠? 여기도 이제 흡연 OX가 있고 남녀가 있다고 하면은 두 개의 질적 변수. 여기도 이제 빈도 분석이고 여기도 빈도 분석이니까 아까 빈도 분석의 특징이 뭐라고 했었죠? 얘도 질적 변수. 질적 변수 뭐죠? 그 범주형 변수고 얘도 범주형 변수. 이런 경우에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범주형 변수가 두 개가 교차하는 경우에 우리가 교차 분석이라는 말을 쓴다. 교차 분석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 아까 이제 봤던 표 같은 경우에 남녀 흡연이 제일 좋은 예인 것 같은데요. 흡연 OX 남녀 여기에 뭐 10명, 20명, 10명, 30명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20, 50, 40, 30 이렇게 되겠죠? 총 70명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하는 지금까지는 전부 뭘 했어요? 지금까지는 전부 기초 통계를 가지고 보는 기술 통계량을 봤습니다. 기술 통계량.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술 통계량이라는 거는 이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 요거를 우리가 이제 descriptive statistics 이거를 저거잖아요. 말 그대로 이 자료의 성격을 묘사해 주는 거잖아요. 요거랑 대비되는 개념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죠? 추리 통계라는 부분이죠. 추리 통계. 이거 inferential statistics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뭔가를 추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조금 더 이제 어려운 통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초의 기술 통계가 등장하는데 최초의 추리 통계가 등장하게 되는데 추리 통계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가설을 세우고 두 번째로는 통계값을 추출하게 되고 산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거 이제 크리티컬 밸류라고 하거든요. 크리티컬 밸류를 확인을 해서 그 분포표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가설을 저기 리젝트 하는지 아닌지. 지금 아침이어가지고 이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연가설 기각할 건지 아닌지 요거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설에도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술하는 형태가 있고 수리적인 형태로 하는 게 있고 두 가지라고 했었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통계 프로그램에서는 이 수리적 가설을 놓고 검증을 하도록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차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교차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뭐 이렇게 돼가지고 표를 썼죠. 이 카이 제곱이라는 거를 통해서 검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카이 제곱이라고 부르고요. 이 카이라는 말은 이 K의 그리스어죠. 이렇게 카이.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CHI 이렇게 쓰거든요. 치스크 이렇게 씁니다. 카이 스퀘어라고 읽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통계에서 모수랑 통계치가 있을 때 모수는 그리스어로 쓰고 이건 이제 알파벳으로 씁니다. 저는 이거 차이를 아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통계 수업을 들었는데 통계 수업을 듣고 한 두 달이 지나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을 발견하고 정말 제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물론 그 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책을 잘 안 읽어서 그런 거겠죠. 이렇게 씁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요 카이 제곱이라는 거를 가지고 검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가설을 본다고 했잖아요. 가설을 세운다고. 이 가설은 요 칸에 해당하는 기대 빈도가 있어요. 이 칸에는 몇 정도가 나오겠지 하는 기대 빈도랑 실제 값이랑 차이가 없다. 이런 거고요. 즉,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대 빈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주변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아까 요거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기대 그 평균을 구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전체 70명이잖아요. 20 곱하기 30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20 곱하기 30 되겠죠. 나누기 요 사람 수 70명. 이렇게 하면은 600 나누기 70이 돼서 대략 뭐 한 얼마야? 8 정도가 되나요? 8점 몇 뭐 이렇게 나오겠죠. 기대 빈도가 8점 몇이어야 되는데 10이에요.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대 빈도를 구하고 실제 값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값 빼기 기대 빈도 한 다음에 제곱을 하고요. 칸이 4개니까 4개를 구해야겠죠? 4개를 구해서 다 더해. 그 다음에 자유도로 나눠.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복잡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다 알 필요가 없이 통계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한 방에 계산을 해줍니다.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통계 프로그램으로 계산을 하고 나면은 p-밸류 혹은 유의 확률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끊었다 하겠습니다.